자, 전산세무 2급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전산세무 2급 90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다음 중 화면을 조금 키울까요?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고 갈게요. 자,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의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계정부터, 큰 계정부터 차례로 배열하여 작성해야 한다.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유동성 배열의 법칙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죠. 맞는 말. 자, 2번 문제. 2번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한다. 땡.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총액주의라고 배우죠. 전부 다 적어야지 순액을 적어서는 안됩니다. 총액주의가 맞는 말이고 순액주의는 틀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에 나오죠.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맞는 말. 자본금은 발행 주식주의 액면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액면 금액이 자본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을 띄워놓고 자, 2번 문제. 자, 물가가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이거는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야 돼요. 물가가 하락한다라면 처음에 사왔을 때 3,000원, 두 번째 사오면 1,000원으로 사온다. 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선의선출법과 그 다음 평균법과 그 다음 후의선출법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비교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평균법이라고 이제 계산만 해도 어느 문제는 다 풀려요. 자, 매출액은 그 다음 매출 원가는 그 다음 매출 총이익은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 칠 때는 이런 한글을 안 쓰겠죠. 그래서 제가 두 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쫙 하면 얘는 매총익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재고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금액은 3,000원에 1,000원짜리입니다. 얘를 만원에 판다고 가정할게요. 그 만원에 판다면 선의선출법에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전부 다 여기에 만원에 판매가 되고 여기도 만원에 판매가 되고 여기도 만원에 판매가 됩니다. 그런데 선의선출법에 의하면 먼저 들어온 놈이 먼저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얘가 3,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2,000원 이렇게 되고 얘는 1,000원 이렇게 됩니다. 왜? 후의선출법은 1,000원짜리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매출 총액이 계산이 되죠. 얘는 얼마다? 7,000원, 8,000원, 9,000원 저렇게 계산되고 재고는 3,000원짜리가 매출원가라고 하면 1,000원짜리가 남아있고 2,000원짜리 남아있고 3,000원짜리 남아있겠죠. 정답은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놈은 매출 총액을 보면 되죠. 적게 나타나는 놈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하냐면 물가가 하락한다. 그러면 3, 1 시험 칠 때 선평후 평균법은 답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만, 여기에 만, 여기에 얼마? 만 이렇게 적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만 딱 숫자가 딱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일사천리예요. 한번 볼까요? 선의선출법이면 3,000원이죠. 요거만 쭉 고민하면 돼요. 3이면 2, 1 줄 쫙 긋고 그 다음 여기는 7, 8, 9 그 다음 물결표 한번 그어주고 남아있는 재고는 1, 2, 3이다. 그러면 내가 어떠한 질문이 와도 얘를 볼 수 있고 얘를 볼 수 있고 얘를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이거 그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 뭐 20초 정도 안 걸렸을 겁니다. 요 그림을 빨리 그리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서비스. 만약에 물가가 상승된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처음에 1,000원이고 두 번째는 3,000원인 거죠. 2,000원 쓰시면 안 돼요. 평균법 계산이 안 되니까. 선, 평, 후.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만, 오케이. 그 다음 어떻게 했죠? 여기는 1,000, 2,000, 3,000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 9,000, 8,000, 7,000 이렇게 되고 물결표 한번 쫙 그어주고 남아있는 재고는 3,000, 2,000, 1,000 이렇게 이제 적으면 되죠. 재고 자산이고 얘는 이익이고 얘는 원가고. 자, 다음 주 원가가 어느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가? 후의선출법. 이익이 누가 제일 높게 나타나는가? 선의선출법. 재고가 어느 것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가?
후기선출법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보고 푸시면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항목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사올 때 들어갔던 부대비용이죠. 구조는 이렇게 돼요. 매입시 들어간 부대비용은 매입가에 넣는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보니까 취득과 관련된 취득세, 취득원가 맞고요. 자본화 대상인 금융비용, 요거 이제 건설 중인 자산에 들어가는 이자 비용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얘도 취득원가로 집어넣는 게 맞죠.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된 거, 설계도 매입시 들어간 부대비용으로 들어가겠죠.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산세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는 것이 맞죠. 오케이. 자,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사채 문제가 나오면 과감하게 패스권을 이용해도 됩니다. 패스라는 이야기 해드렸죠. 모르는 뭐라고 하죠? 버려도 됩니다. 버리는 문제. 사채 잘 안 나요. 근데 이제 해석 한번 해볼게요. 액면 이자율이 8%이고 유효 이자율이, 그럼 일단은 발행가액이 좀 적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면 발행가액이 적은 거는 할인 발행된 거예요, 할증 발행된 거예요? 할인 발행된 겁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지금 잘못된 걸 찾고 있습니다. 2018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사채 액면가액보다 작다. 액면가액은 만원, 10만원짜리인데 이제 할인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만큼 어떻게 됐냐면 적어졌죠. 장부가액이 적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첫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사채가 분계가 되고 여기에 10만원이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차변에 들어온 돈은 이제 얼마가 들어왔냐면 92669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뭐라고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금액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10만원 빼기 92669. 자, 이렇게 빼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73731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부터 이제 무엇이 발생되냐면 이자 비용이 발생됩니다. 자, 이자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근데 답은 쉽게 찾죠. 답은 어떻게 찾냐면 사채에 관련된 거는 증가, 무엇이 증가냐면 상가액이 증가입니다. 할인 발행되었든 할증 발행되었든 상가액은 항상 증가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감소한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틀린 말이죠. 요거 말씀 좀 더 드릴게요. 그럼 이자 비용이 나오고 이자 비용에 대한 그 돈을 내보내겠죠. 이게 돈이 얼마가 나가냐면 여기 있는 이제 액면 이자율만큼 돈이 나가요. 액면 이자율이 나가니까 액면 이자율 얼마가 나갔냐면 8,000원이 나가는 거죠. 8%니까. 그래서 8,000원이 나간다. 지금 요것만 봐도 지금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는 8,000원 맞죠? 8,000원이고, 그다음 이제 분계로 친다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여기로 떨어져요.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떨어지는 금액에 이 돈을 합합니다. 요걸 합해서 이자 비용이 책정이 되죠. 요 분계도 시험에 나오죠.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보고 3번에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현금으로 지급된 돈은 8,000원이 나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계산을 하고 3번 2020년 말 이자 비용이 인식 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계속 요로로 떨어져요. 이렇게 계속 어떤 유효 이자율을 사용해 가지고 계속 이 돈이 떨어져요. 이 돈이 계속 떨어지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장부에는 사채가 지금 액면가액인 10만원으로 표시가 되고 있다가 아래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처음에 7,331원으로 시작을 해서 얘 장부가액이 92669가 되는데 점점 얘는 얼마로 지금 바뀌고 있다?
0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 값은 어디로 가냐면 사채 가액으로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2020년 말 이자 비용 인식 후 얘는 이제 잔액은 0이라는 말은 이제 빵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만기가 3년이니까 2018년 말 한 번 하고 2019년 말하고 2020년 말에는 0이 되어서 액면 가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계산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올 거고요. 아마 이 붕괴는 최근에 붕괴 문제로 좀 나왔었죠. 자, 정리 좀 한번 하겠습니다. 사채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문제가 나오면 할인 발행되든 할증 발행되든 무조건 이렇게 할게요. 무조건 상각액은 증가한다. 무조건 상각액은 증가한다. 요것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방법을 쓴다? 유효이절법을 쓴다. 세 번째, 요 붕괴는 기억해라. 요 붕괴. 만약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우측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왔다면 얘가 왼쪽으로 오고 이자 비용이 늦게 책정됩니다. 이자 비용 값은 플렉스하게 계속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었다면 이쪽으로 와서 이자 비용이 책정이 되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서 이자 비용이 가장 늦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붕괴는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거 아주 중요하다. 그냥 사채 같은 관련돼서는 제가 첫 보자마자 답을 4번이라고 딱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각액은 어쩌든 등 매년 뭐가 된다? 증가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왜냐면 재무회계가 5번까지 있잖아요. 자, 5번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 인식에 대한 종류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의 의도는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판매를 좀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화 판매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문제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용역과 재화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화 판매 자체를 지금 물었네요. 자, 5번에 1번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요거 맞는 말이고요. 경제적 효益유익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좀 정리 조금 한번 할까요? 답은 일단 3번인데 보통 이제 인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요거 좀 마무리 조금 할게요. DMB라고 합니다. DMB. 근데 재화의 수익, 재화의 인식, 재화의 수익 인식, 수익 인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DDMMB 이렇게 DMB를 좀 확장시켰습니다. DDMMB. 그러니까 정의가 두 가지가 있고 측정이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효익의 유입이죠. 효익의 유입. 이렇게 외웁니다. 효익의 유입. 지금 D는 뭐냐면 요거에 관련된 거예요. 권리가 넘어가야 돼요. 권리가 넘어가야 된다. 넘어가야 된다. 그 다음 지금 저건 위험이죠. 위험도 넘어가야 된다. 위험이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그래야 팔린 것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복권을 구입했다라면 복권을 판매하고 나면 복권 당첨권도 넘어가는 거죠. 이게 넘어가야 된다는 거고, 내가 이제 차를 판매를 했는데 차가 판매를 했는데 저 앞에서 가다가 바로 박아버렸어요. 내 마음이 별로 아프진 않겠죠. 위험이 넘어갔으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아프다면 아직 팔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수익의 측정이라고 하고 매저, 얘는 비용의 측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거에 관련된 말이 지금 나왔죠. 세무이급에 요런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익 측정, 비용 측정 이게 나왔죠. 이 MM이 나왔고요. 그 다음 효익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는 여기 나온 거죠. 여기 나왔고 요 디파인이 지금 요거 디파인, 요거는 매저 측정, 요거는 베너핏.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고 요거에 관련된 건데 정의가 권리 넘어가고 위험이 넘어가고 수익의 측정과 비용의 측정, 이게 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원가의 측정이 되기도 하고 효익의 유입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용역의 수익인식 한번 해볼게요. 용역의 수익인식, 요 문제는 아닌데 이제 다른 문제에서 있을 수 있죠. 용역의 수익인식은 MMMB라고 합니다. MMMB. 근데 여기서 다 따고 와요. 요건 똑같은 베너핏이고
요거 똑같은 매저고 요거 똑같은 매저인데 용역에서는 하나만 더 나와요. 진행 기준의 측정. 진행률이라고 할까요? 진행률의 측정. 이렇게. 요것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세무 2급 수업할 때 요 좀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